네, 지난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지난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설문조사를 보면 서울시 설치율이 낮다고 합니다. 이 소방시설 설치나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양천소방서에서는 시민 편의성을 돕기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양천소방서 관련 자세한 소식 이혜지 소방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천소방서 이혜지 소방교입니다. 예. 꼭 이렇게 자기소개를 빼놓지 않으시는 이혜지 소방교입니다. 자, 오늘 그 주택용 소방시설과 관련된 원스톱 지원센터,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이죠? 네.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방법과 설치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설치 지원 요청 시 방문 설치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비스 대상이 궁금한데 뭐 전체 대상인지 또 신청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네, 아니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시민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설치 서비스는 홀몸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인가요? 단순히 소화기를 말하나요? 네, 소화기나 아니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천장에 설치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하게 그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주택의 설치가 의무화되기는 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가 서울의 경우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네. 네, 또한 주택화재 위험성을 일반 시민들은 잘 인지하지 못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불이 난 후에 뭐 깨달으면 좀 늦을 것 그쵸?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네, 미리 대비하는 안전인식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네. 주택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소방시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표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습니다. 예. 이전에도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위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래는 소화기 설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위아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예. 원스톱 지원센터에 자주 문의해오는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로 구매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반드시 소방기구 판매점에만 판매하진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가까운 마트에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자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화기를 구매하려고 해도 막상 어디서 사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궁금한 점을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잘 몰라요. 네. 이게 우리 집에 어떤 게 소방시설인지 그림으로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문의는 양천소방서의 예방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직접 방문하신다면 양천소방서 3층 민원실로 오시면 됩니다. 네, 02-2651-7385번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화재의 경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화재 예방을 위해서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반드시 설치하시고 추가적으로 가스 자동 차단기 등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가정에서는 전기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가정 내 가전제품 주기적인 점검과 먼지 제거 정도의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 문어발식, 멀티탭은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문어발식 멀티탭,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전에 우리 아이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화재에 대한 예방교육 같은 것들도 양천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먼저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 교육 담당하시는 분과 조율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실 수 있고요. 하시게 되면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인형극, 화재 대피 방법, 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형극이나 이 체험형 교육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어린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무엇보다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는 교육이라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또 얼핏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육받고 이 감동을 직접 손편지로 해서 소방관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12일 밝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신정 119 안전센터에 방문해 직접 만든 쿠키와 손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쿠키까지요? 네. 아이들은 평소 우리 동네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 공무원에 대해 생각해보고 감사의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아이들의 손편지가 나가고 있는데 정말 사랑스럽네요. 네, 이날 아이들은 센터에서 직원들과 함께 평소 소방 공무원에 관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얘기하고 소방 차량 탑승 체험, 재난 발생 시 대피 방법 등의 교육도 받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훈훈한 소식이었네요. 네, 얘기만 들어도 참 감동적인데 저 고사리 손으로 만들었을 그 쿠키가 얼마나 맛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저도 궁금하긴 한데 소방관들은 알고 계시겠죠, 그 맛이. 그렇죠. 국민안전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요, 봄철 화재가 전체 30%를 차지한다. 이런 전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좀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봄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봄철은 평균 습도가 60% 정도로 대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불씨가 붙기 쉽고 바람이 세게 불어 불이 번지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또한 따뜻한 날씨로 야유회나 봄 소풍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긴장이 풀리면서 부주의, 관리 소홀, 업무 태만 등에 겹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이 단체 활동이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선 아이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저희가 알려주기는 하지만 실제 화재 발생 시 아이들이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불이 났을 때 먼저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코와 입은 수건이나 옷 소매 등으로 막고 상체를 숙여 연기가 없는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 교육받는 장면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른도 이런 익숙치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좀 생활화되게끔 많이 받아야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말 그대로 이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천소방서 관련 소식을 이혜지 소방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